3주차 다문화 가족 상담자 역량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3장과 부교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3장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 시의 수업 목표는 다문화 사회를 촉진하는 요인과 다문화 상담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여성주의 상담 이론, 생태체계 이론, 사회구성주의 이론, 그리고 실존주의 이론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개관하고 다문화 상담의 성격과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촉진하는 요인을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입니다. 현재 미국 사회의 모습은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직업은 그 어느 곳보다 사회의 다양성이 잘 드러나는 곳이며 특히 노동력의 노령화, 노동력의 여성화, 노동력의 다양성 이 세 가지는 사회의 다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력과 사회의 노령화, 노령 인구의 급증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 출산율의 저하, 늘어난 수명에 기인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은 신체 정신적 건강 약화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 저하로 직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 저하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가 덜하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노인은 정부 정책의 혜택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지만 국가의 사회보장기금과 연금은 줄어들며 그들에 대한 보호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요원들은 노인의 사회적 정신건강적 요구를 잘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일치는 노인 차별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노동력과 사회의 여성화. 여성은 사회에서 점차 더 많은 역할과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이 계속 낮은 직무와 직책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의 집안일을 여성이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은 가정생활과 그 역할에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여성이 기혼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집안일 이외의 사회적 활동 또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 관계와 구조는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직장에서 일했던 전통적 형태에서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일하는 맞벌이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조직의 본질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성의 증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담자들이 여성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력과 사회의 변화 국면. 유색인은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집단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 사회의 다양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가된 인구의 대부분은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으로 최소한 2050년까지는 유색인이 수적으로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사람들의 75%는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의 사람들과 여성들입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때쯤이면
사회보장기금 조성에 기여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를 맞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후를 유색인 동료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이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직면하고 그들의 대부분이 저학력, 저고용, 저임금의 대상이 된다면 은퇴하는 백인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도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유색인 집단에게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부정하는 국가는 미래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여성, 유색인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인종차별, 성차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상담의 성격과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은 내담자를 홀로 있는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맥락 속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담자가 경험하는 고통은 내담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 맥락의 문제에서 유발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통상담 이론 중에서도 내담자의 환경을 중요시한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러는 형제 순위, 공동체를 향한 관심 등에 주목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삶을 강조하였고, 체계 이론은 개인의 문제가 지닌 체계 유지 기능을 드러내 줌으로써 내담자의 문제를 개인화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다문화 상담 이론도 전통 상담 이론의 바탕을 두고 비판적으로 발전된 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이 태동하는 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이론으로 여성주의 상담 이론, 생태체계 이론, 사회구성주의 이론, 그리고 실존주의 이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성주의 상담 이론의 출현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주의 정치운동의 결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주의 이론가들은 인간 상호작용에 내재하는 성의 역할, 여성억압, 그리고 정치의 영향을 지각하였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여성이 전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성장한 여성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까지 요청받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쉽고 승진 등의 사회적 기회에서는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풍토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의 보조 역할에 머무르게 하는 체계적 장벽이 되고 있음을 지각하였습니다. 체계적 차별이 여성에게 내사되어 여성 스스로 자존감이 저하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남성 지배적 사회 때문에 여성의 가치가 절하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시댁 가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스스로가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한다면 자신을 다르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스스로가 자신에게 행하는 희생자 비난하기는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주류 집단의 생각이 변할 때 사회 전체의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여성주의 상담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 상담 인식과 목표. 상담자가 소수민 여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심리적, 사회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 내담자가 받는 고통의 원인은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배경에 있으며 고통의 외적 원인과 개개인의 정신적 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는 고통을 겪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내재한 개인적 원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숨은 정치적 요소까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주체가 특권을 빼앗긴 집단에 행해온 차별과 억압이 자신의 현재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내담자는 스스로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역량을 개발하며 일상에서 경험하는 한 남자에 대한 분노와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분노와의 차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집단 내에서 주류민으로서 특권을 행사하는 여성과 이와 반대로 여성 사이에서도 주변화되어 온 여성들에 대하여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생태체계학적 관점은 생태학과 일반 체계 이론의 두 개의 개념을 포함하여 인간과 다른 생물체계 그리고 그들 간의 교류를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점입니다. 러시아 출생의 브롬펜 브레너는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으로 인간 발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교류 측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 이론에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발달되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의 핵심 개념인 적응과 공생 그리고 적합성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응은 주변 환경 조건에 맞추어 조절하는 능력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 개인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적응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인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환경을 바꿉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적응상 문제는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개인의 욕구와 대처가 환경의 자원이나 지지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생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쪽 또는 상호 유익을 얻는 두 종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내담자의 환경을 평가할 때 상담자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은 개인의 적응 욕구와 환경의 속성 간의 조화를 이루는 정도로서 인간이 환경과 상호 교류하면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상호 교류는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실에 올 때는 개인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지니고 옵니다. 그러나 문제의 형성 과정과 해결 과정에서 내담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담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 즉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강점 등은 내담자가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해할 때 여러 환경에 둘러싸인 내담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론펜브렌의 생태체계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태체계 모형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미시체계는 가정, 학교, 친한 친구를 포함하여 내담자가 직접 접촉하는 환경입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이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미시체계들이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내담자의 여러 행동에 융통성을 부여하면 내담자는 원만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담자를 둘러싼 미시체계들이 갈등 관계에 놓이면 내담자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자녀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 배운 행동이 학교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때, 또한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중간 체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체계는 내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지만 내담자의 미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역의 각종 정책을 비롯해서 사회 서비스 기관, 부모의 직장과 사회적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체계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의 관계인 중간체계를 통해서 내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거시체계는 산업구조, 경제상황, 국가 간의 무역 형태, 이주 유형, 문화적 신념, 그리고 계속되는 하위 집단 간의 사회 정치적 갈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사건과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시간체계는 내담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가 각자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내담자 개인의 특성은 체계와 상호작용한 결과이기도 하고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남성이라도 연령에 따라 각 체계로부터 다른 기대를 받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주의는 데리다, 푸코, 촘스키, 그람시 등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맥을 함께합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소수의 시각 또한 표현하고 배려받을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지식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합니다. 사회는 실제를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진실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합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전통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지식들은 절대적인 정의나 진리가 아니라 주류 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주장일 뿐이라고 합니다. 주류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주류 소수민 사회에 대한 억압이 강해진다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진실과 권력 또는 헤게모니의 관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주의는 사회에서 실제라고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나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되고 체계화되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만들어지며 확산되는지를 탐구하고 밝히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나 실제라고 믿는 것들은
사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서 보는 내담자. 소수민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은 그들이 속한 주류 사회의 진리와 현실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압력으로 생깁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가 꽤 객관적으로 진단되고 자신이 느끼는 고통은 고통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담자는 사회적으로 힘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이 적합한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구성주의는 내담자의 가치가 형성된 맥락에 관심을 두며 내담자의 문화적 성장과 배경과 내담자가 삶을 통해 형성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존중합니다. 사회구성주의 상담 이론은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통한 진단은 큰 의미가 없으며 내담자를 자신의 문제와 삶의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해결 중심 상담과 이야기 상담. 해결 중심 상담과 이야기 상담은 사회 구성주의의 시각으로 내담자를 바라봅니다. 이 이론들에 의하면 문제를 가진 주체와 문제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결 중심 상담과 이야기 상담은 언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어는 현실을 비추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자신의 삶에 대한 내담자의 구성 과정을 언어로 돕는 활동으로 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동맹관계를 맺어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분리시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개념화하고 문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내담자가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을 문제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결 중심 상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는 상담자의 알지 못함의 자세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들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상담자가 최대한 내담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강점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실존주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체성은 문화, 환경,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다차원적 현상입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자신이 문화적으로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지각의 결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린 시절 성적 형성기부터 시작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영적인 차원의 다차원적 존재로 이해하였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세계는 고유한 세계로서 이는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및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사회적 세계는 공존 세계로서 문화를 통해 공유하는 공통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세계는 인간이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경험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영적 세계는 영적인 자기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이 네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존주의 이론입니다.
실존주의, 실존주의적 상담의 인간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 앞에 제시한 네 가지 차원으로 개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적 상담자들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내담자의 심리적 세계, 생물학적 세계, 사회적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할 것을 강조합니다. 각각의 문화마다 드러나는 인간 세계의 모습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개인주의가, 어떤 문화에서는 집단주의가, 어떤 문화에서는 종교성이, 어떤 문화에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차원의 정체성이 현저한 문화권에서 성장했는지, 각 차원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실존주의적 다문화 상담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3주차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